육수는 인류의 적이다 우리가 먹어 섭자적당 김작희입니다. 오늘은 또 한 번 뚝도시장입니다. 여기에 기가 막히는 실비집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해요. 시골집입니다. 간판도 없이 현수막 2장만 걸어놓은 포스가 남다르네요. 자연스럽게 들어가 앉고요. 보리차를 시킵니다. 띠로리 형 아마추어 같이. 철분이 부족해요 이거? 야야. 기본차는 단추라고요. 저희 주문 미리 할게요. 수육이랑 오징어 볶음이랑 육전이요. 메뉴가 아니라 원산지입니다. 이 집은 메뉴판이 없거든요. 그냥 원하는 메뉴를 이모한테 말씀드리면 되는데 만약 뭘 시켜야 할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네이버 업체 정보의 사진들을 보시고서 맛있어 보이는 거 고르시면 돼요. 문자 그대로 실비집이다 보니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절대로 비싸다고 느끼시지 않을 겁니다. 내부는 뭐 노포스가 스멀스멀 나죠. 입구 바로 옆 오픈 키친입니다. 구독자 복 하지 말라. 오징어 볶음이 나왔습니다. 제육이랑 오징어 중에 고민을 했는데 제육은 수육이랑 겹치기 때문에 오징어로 골랐어요. 정 먹고 싶으면 수육을 오징어 양념에 찍먹하면 되니까. 양념 발색이 참 좋죠. 마치 입생로랑 더볼드 파로 같은 빛깔이에요. 제육이든 오징어든 이런 볶음 양념이란 자고로 주황색이 아니라 이렇게 진한 빨간색이 나와줘야죠. 오징어를 한 점 들어봅니다. 어우 맛있겠다. 보이는 그대로 적당히 찐득한 양념이 부드러운 오징어 살에 잘 묻어나서 입안을 묵직하게 꽉 채워주네요. 육전도 나왔습니다. 만원 치고 양이 적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양이 한 접시 더 나와요. 따뜻할 때 한 점 집어보는데 탑노트로는 고소한 계란 부침 향이 입안 가득 퍼지고요. 씹다 보면 진한 소고기 육향이 미들노트로 치고 올라옵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스 노트는 소주 향이 되겠죠. 육전 한 접시가 마저 나왔고요. 이 소고기 육전은 두 가지 계열로 나뉘는데 이 집의 육전은 부드럽다기보다는 저작감이 좀 있는 편으로 어딜 가나 쉽게 맛볼 수 있는 평범한 육전의 맛입니다. 그런데 주문 단위가 가격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적은 편이니까 따뜻할 때 다 먹어버릴 수 있다는 게 강점이겠죠. 육전에다 파김치를 올려서도 하니 이건 뭐 맛없기가 힘들지. 구독자님들 하지마 이 개새끼야. 육전에 오징어 볶음과 파김치까지 올려서 삼합으로다가 한입. 수육이 앞서 새우젓이 나왔습니다. 어우 새우젓이 왜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난리야. 수육입니다. 부추를 살포시 덮은 수육이 매혹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어요. 야 이쁘다. 맛있어 보였던 새우젓을 한입. 역시나 짜니까 얼른 고기를 입에 넣어줍니다. 수육은 보시는 만큼이나 완성도가 높았어요. 우선 살과 비계의 비중도 적당한 데다가 비계가 부드럽긴 하지만 너무 무르진 않고 적당히 씹는 재미가 있을 정도로 탄력이 있었거든요. 수육에 부추랑 새우젓까지 올려줄 거예요. 웬만한 순대국집보다 훨씬 난데? 식감이 딱 좋아. 별도의 양념이나 향신료 없이도 누린내 하나 나지 않는 아주 훌륭한 수육입니다. 게다가 채반째로 나오기 때문에 고기가 마르거나 식지 않게 처음 서브되었을 때의 컨디션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좋았고요. 마지막은 맥주로 가볍게 입가심을 해주면서 1차를 마쳤습니다. 수육 2만원, 육전 1만원, 오징어 볶음 12,000원, 소주 4,000원으로 아주 만족스럽게 이날의 스타트를 끊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2차를 향해 갑니다. 제가 아는 한 성수역 부근에서 가장 핫한 한우 곱창집인 성수노루입니다. 사무실이 근처라서 그동안 많이 지나쳐 다니긴 했는데 워낙 인기 있는 집이긴 하지만 제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힙한 느낌이라 방문하기를 망설여왔던 곳인데요. 인스타를 팔로우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월 초에 샘플을 받아서 먹어봤는데 썩 괜찮은 제품이라 공구를 진행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본업장 자체도 알고 있다 보니까 문득 굉장히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과연 직접 방문해서 먹는 것과 밀키트를 주문해서 먹는 것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 거죠. 이게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4만원짜리 중짜고요. 이게 온라인 최저가 34,900원짜리 밀키트 중짜인데 심지어 이번 저희 공고가는 최저가보다 더 저렴하다는 거. 이걸 전골 냄비에 옮겨 담으면 이렇게 됩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둘 다 같은 중짜로 준비를 했는데 뭔가 밀키트 쪽이 양이 적어 보이긴 하지만 아직 해동이 덜 된 원물들이 겹쳐붙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야채나 육수를 포함한 건더기들의 양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뭔가 살짝 허전해 보이는 부분이 분명 있긴 한데 그건 바로 깨와 떡살의 유무 차이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좋아의 영역도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직접 비교해서 먹어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이제 비교 시식을 하기에 앞서 술안주로 먹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알코올을 좀 더 채워줄까요? 양쪽 모두 열심히 끓이는 중이고요. 차이가 없다잉. 양쪽 다 보글보글 잘 끓었으니까 국물부터 한번 맛을 볼까요? 우선 밀키트 쪽부터, 그리고 매장판도 한입. 참깨 유무가 생각보다 거의 맛 비슷한데? 다시 한번 한 입씩 먹어봅니다. 떡 때문에 전문기가 풀려서 미세하게 매장 버전의 국물이 좀 더 걸쭉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마도 떡사리의 존재가 이 차이를 만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바디감이 적고 딱 떨어지는 국물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밀키트 버전이 더 취향에 맞으실 수도 있고요. 입에 쫙쫙 달라붙는 국물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매장판을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건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답은 없고요. 대신 밀키트에서도 매장판 같은 국물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고한정 추가 구성인 우동사리를 바로 넣으시거나 아니면 집 냉동실에 있는 떡국떡이나 밥을 좀 넣으셔도 되겠어요.
진짜 이거 구성 비슷한데 더 싸면 집에서 시켜 훨씬 낫지 진짜. 아 확실히 시원해. 확실히 얘는 시원함이 훨씬 세게 때린다. 밀키트 한우 대창도 하니 매장 버전도 먹어보고요.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한데도 퀄리티는 정말 차이가 없네요. 채소가 푸짐한 게 또 이 집 곱창 전골의 장점이죠. 곱창도 한 번씩 비교해서 먹어볼게요. 이 정도면 이제 사실 비교는 의미가 없는데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 거라고 봐야겠죠? 애껴놨던 채소도 먹고. 이제 슬슬 우동사리를 투하해봅니다. 우동사리를 챙겨놓고 짬부터 한 다음 먹어줍니다. 아 맞다. 전직 바텐더의 회오리. 저건 주먹 좀 아프겠는데. 야 컬러가 와 밀키스요? 거의 세제 같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 막. 야야. 뭐 탄산이 있는 것 같아 막. 이야. 다 먹었습니다. 사실 이 성수노루는 매장판과 밀키트판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한 컷이나 몇 장면 따르고 들렸던 건데 일행들이 너무 진심으로 맛있게를 먹어줘서 촬영 분량도 늘었고 정말 부끄럽지 않은 공부가 되겠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한우 곱창 전골이 땡기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매장가는 물론이거니와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더 저렴한 김자켓 공구 특가로 지금 바로 영상만 가보시고 나서 주문해주세요. 3차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근처에 있는 가맥집 영식품입니다. 안녕하세요. 6명. 메뉴! 지금까지 오징어, 돼지, 소 그리고 빨간 국물을 먹었으니까 카테고리가 겹치지 않도록 박대부터 시켜놓고선 목도 마르고 배도 부르니까 일단 냉장고에서 소화제랑 뽀까리부터 꺼내왔어요. 뽀까리로 해갈되지 않는 나머지 2%는 맥주로 채워주고요. 와우. 이야. 소화제도 위하여 맛있겠다. 박대가 나왔습니다. 이야. 개 맛있겠다. 오 와사비 생화맛이네? 생화사비네. 야 이거 맛있겠는데? 이모가 빨리 먹어요. 하나씩 가져가 그냥 한 덩이씩. 한 덩이 크게 가져와서 아 맛있겠다. 개 맛있겠다. 그럼 난 개 큰 거. 아니야. 아니야. 와 소리 너무 좋아. 난 무거워서 집에 좀 갖고 왔어. 팔부터 가는? 그냥 들이도해? 돈가스는 언제 시켰지? 케온네즈의 참깨까지 아주 성의 있는 양배추 사라다네요. 기분 좋으니까 짠! 돈가스보다 사라다가 더 맛있어. 참깨 뿌린 거 처음 봤네. 왜 이렇게 고소하나 했다. 박대 너무 이쁘다는 옆자리 형 거였고요. 나만 먹은 거야? 야야야. 꽃가리도 한 잔씩 마셔주면서 이제 안주를 추가 주문할 타이밍인데 여기 주방 쪽 서브 메뉴판에 홍어회도 있더라고요. 셰프인데 안 먹어요? 셰프인데 경험도 중요한 거 아니야? 셰프인데 안 먹을 거야? 혼자 뭐 집에서 안 먹는 거. 셰프인데? 그때도 그랬어. 셰프가 이런 것만 다 알아야지. 형 셰프인데. 홍어가 나왔습니다. 아니 가맷집 홍어라 큰 기대는 안 했는데 25,000원에 애까지 나오는 심각한 구성인데요. 아 무섭다. 이런 색깔 처음 먹어. 무서운데? 나 약해 보이는 것부터. 난 족밥부터 먹어야지. 근데 솔직히 나도 삼합이나 종종 먹는 정도지 막 하드코어 홍어 히터는 아니라서 이 검은스름한 것들은 좀 무섭더라고요. 냄새 그렇게 안 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좀 무서워서 김치로 샌드위치를 사줬어요. 김치가 세서 그쵸. 김치가 세네. 근데 네가 말할 때마다 나도 미쳐. 전문점도 아닌 가맥집이라 별 기대를 안 했는데 꽤나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홍어네요. 야. 내가 먹어보겠어. 김치 없이. 난 좋아하고 되게. 형 홍어 라면도 먹고 먹다. 집에 어머니 아버지 다 전라도 분이니까 밖에서는 약간 칫솔이 없으면 홍어를 안 먹어. 이게 이거 먹잖아 다음날 입이 갈리는 느낌이야. 끌기도 하잖아 입이. 그 정도는 아닌데? 그치? 그 정도 아니야. 좀더 높겠습니다. 그럼 초보자는 절대 아니야. 초보용은 아니야. 초봉은 아니네. 애도 한번 먹어봅니다. 이방울 손이 이렇게 준 데가 어딨어. 진짜. 해동이 살짝 덜 돼서 살얼음이 좀 씹히긴 하는데 형 이제 애 한번 드셔야지. 애는 개 맛있는데? 이거 쎄? 이건 안 쎄? 애는 안 쎄. 저거 안 키모. 안 키고 별로 안 좋아해. 참치 같은 맛이야. 참치 안 좋아해. 애 맛있네. 아니 애는 맛있다. 솔직히 이거 괜찮아. 애를 이 기름장을 많이 찍어서 먹으면 진짜 이 맛이랑 전혀 안 나. 형, 이 느낌이랑 달라. 홍어 못 먹는 셰프 형한테 애라도 한번 먹어보라고 놀리느라 애 먹었습니다. 와인? 사실 장난이었는데 끝까지 안 먹긴 하더라고. 내가 이끌고 간 집에서 맛있게들 먹는 걸 보는 것만큼 술자리 쏠못한 일도 찾기 힘들죠.
야. 기포가 끓어요. 남은 홍어를 넣고 끓여달라고 주문한 홍어라면이 나왔습니다.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고 있네요. 국물부터 한번 먹어보는데 똑같은데? 뭐가 없어. 오히려 싱거운데? 찾아볼까? 국물에서 홍어 향이 확 날 줄 알았는데 국물은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너무 무난한데 그죠? 생각보다. 살이 올라옵니다 이제. 아! 까! 아, 얘 약간 그거네. 아! 본응축이네. 얘만 본응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물 있잖아요. 살이 좀 흉악하지. 국물이랑 같이 먹으니까 1도 안 나는 느낌. 고등어 좀 덜 익은 거 먹는 느낌이다 지금. 국물은 하든 상관이 없어. 국물 1도 느낌이 안 나. 살이 아우. 아 그게 냄새 나겠어요? 어느새 한켠에는 이렇게 술병이 쌓였고요. 슬슬 또 막잔을 하고 일어나 봅니다. 홍어 냄새를 씻으려고 커피를 하나씩 사들고 얼마 전 2호점을 낸 성수동 로컬 주당들의 아지트 우약고인데 만석이고요. 페스티벌도 만석이네요. 일단 날씨가 포근하다 보니까 야장이나 한번 조지자 해서 헤이피자에 가볍게 피맥을 먹으러 왔고요. 이미 안주가 중요한 타이밍은 아니었어서 생맥이나 조지기 시작했어요. 야야. 근데 또 피자는 일단 시켜놓으면 들어간다고. 옆에 승부지형은 홍어 냄새가 안 가신다고 리스텐에 사온 것 좀 보세요. 막잔을 내주고 또다시 우약고 파전 칼국수 포차에 왔습니다. 이제는 좀 야장 자리가 났을까 싶었는데 피자집에서 인원이 2명 더 늘었다 보니까 대인원이 앉을 자리는 없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기본 김치 콩나물국이고요. 메뉴! 상호는 파전 칼국수지만 파전이랑 칼국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동그랑땡에 순두부에 계란말이요. 이 집은 또 동그란땡이 특색이 있단 말이죠. 김치 맛있어 생겼는데? 애매하다. 겉절이도 아니고 익은 것도 아니고 딱 중간이다. 야. 사람 살려. 아흐. 김치 콩나물국을 기본으로 주는 집들은 주문한 안주가 나오기 전에도 부담 없이 소리를 조질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좀 참으시면 내면이 새끼냐? 기다려. 부메랑을 찍는 중이고요. 아 됐어 나 5초 셀 끝이야. 5, 4, 4, 3, 2, 1. 끝. 동그랑땡이 나왔습니다. 이 집 동그랑땡은 여느 전 집들의 동그랑땡과는 다르게 약간 어릴 적 엄마가 집에서 해주던 느낌의 동그랑땡이에요. 일반 동그랑땡보다 낫다 못하다를 가릴 게 아니라 아예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름만 같았지 사실상 다른 음식이란 말이죠. 이쪽은 오히려 햄버거 패티에 가까운 느낌이니까요. 맛있다. 이어서 순두부도 나와줬고요. 16,000원의 이 정도 양이면 싸패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솔직히 맛있는데? 계란말이도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고소해 보이네요. 12,000원의 이 정도 사이즈면 역시 준수한 가성비입니다. 안주가 다 나왔으니까 또 마지막 남은 열정을 불살라주고요. 장장 10시간에 걸친 이날의 음주 투어도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댓글 따본 구독 중에 아무거나 하나쯤은 부탁드리고요. 최저가부터 최저가, 줄 서는 맛집 성수누르의 곱창전골도 이번 기회에 주문들 하셔서 성수 대표 곱창전골 맛집의 한우 곱창전골을 집에서 손쉽게 즐겨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이거 남은 국물에 밥 넣고 죽 끓여서 얼려놨다가 해장할 때 하나씩 꺼내 먹어도 좋다는 꿀팁도 알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노포드비 당신과 함께하기를. 메노 포스비드.